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 K-팝 스타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곧 수영대회가 열린다는 걸 널리 알리는 이 콘서트에 국내외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세 번째로 1위를 탈환한 방탄소년단의 출연으로 큰 관심을 모아온 콘서트가 막을 올렸습니다. 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열린 슈퍼 콘서트는 청소년과 청년, 가족단위 관람객으로 붐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와서 이렇게 축하 공연도 해주고 선수권 대회에 보러 갈 생각도 더 생기게 되었고, 이번 콘서트를 위해 국내에서 2만여 명, 해외에서 만여 명이 광주로 왔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 65개국 K-팝 팬들을 초청했습니다. 잠시 후 대체로 콘서트 때문에 처음 광주에 왔습니다. So I'm glad that I'm in the place that he grew up. Oh yeah, I'd like to see more of the city because today I only get to be here for the concert. 세계 각국에서 온 K-팝 팬들은 콘서트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먹을거리가 가득한 송정역 시장을 돌아보며 광주 관광을 즐기고 다양한 남도 문화와 이색 체험을 맛봤습니다. 또 가수 제이홉의 유년 시절 직접 안무를 지도한 선생님과 함께 칼군무로 알려진 BTS 커버 댄스도 췄습니다. I think it's a good combination to just combine your interest but also maybe more a professional interest into a country. K-팝 문화를 매개로 광주의 다양한 매력까지 선보인 이번 콘서트로 7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소송에 나설 피해자를 모집한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만 5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를 원고로 하는 1차 집단소송이 내일 시작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73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이들의 사연을 보고 뒤늦게나마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30여 건에 달합니다. 시민 모임은 이 가운데 일부 원고들을 모아 내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입증 자료가 확실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강제노역 피해자 수십여 명이 원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 회사나 이런 것들이 특정은 됐지만 70여 년 전에 있었던 회사가 지금도 전속하느냐, 만약에 도중에라도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소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 모임은 1차 집단 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갖고 집행위원장을 선출한 뒤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 시민단체 등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참여단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중징계에 처해진 교사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성비위 의혹에 연루됐던 교사 9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가혹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들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김모 씨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가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들어갔던 집은 근무 시간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사는 사택이라 문이 열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숨진 김 씨의 몸과 사건 현장에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며 김 씨가 집을 착각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원덕터널 순천 방향에서 26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통화 위조 및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목포의 자택에서 레이저 복합기로 5만 원권 지폐 17장을 위조해 그중에 3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저녁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